안녕하세요. 윤동현 법무사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법무사 1차 시험의 공부 순서와 과목별 연관성입니다. 오늘 1차 과목이 모두 8과목이 있습니다. 8과목의 과목별 좀 연관성과 좀 공부 순서가 어떻게 공부를 하면 조금 쉬울까?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사실 처음에는 우리가 기억이 잘 나지 않으니까 이런 좀 기억을 좀 더듬어서 좀 기억이 날 때 다음 과목과 연관성이 있는 걸 공부하면 좀 수월하다는 것이고, 나중에 뭐 수험 뭐 시험 바로 직전이 되면 뭐 이런 연관성이고 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. 뭐 5일에 한 번 봐요. 열흘에 한 번 보고 일주일에 한 번 보고 5일에 한 번 보고 막 이러는데 뭐 연관성 뭐 이런 거가 문제가 아니죠. 머릿속에 계속 뱅글뱅글 돌기 때문에 그때는 상관이 없지만 처음에 공부할 때 막 6개월 동안 뭐 1회 독을 하거나 이럴 때는 사실 조금 과목별 어떤 그 연관성이 조금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. 그래서 과목별 연관성과 좀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, 일단 우리가 가장 크고 중요한 과목은 민법입니다. 자, 여러분이 민법 공부를 뭐 한번 1회 독을 했어요. 민법을 봤어요. 그럼 민법에 있는 그 내용은 사실은 모든 과목에 다 걸쳐져 있습니다. 조금 다 나와요. 그래서 민법을 맨 먼저 이해하고 민법을 맨 먼저 알아놔야 돼요. 그럼 민법을 하고 나면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? 무엇을 해도 좋습니다. 민법을 하고 나면. 하지만 일단은 민법 다음에 좀 이어지는 과목이라고 할 것 같으면 사실은 민사집행법이 좀 유사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물론 민사집행법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 민사소송법도 조금 알아야 돼요. 하지만 뭐 민사소송법을 굳이 그렇게 막 전반적으로 알지 않아도 사실 민사집행법 어느 정도는 뭐 이해할 수 있어요.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민사집행법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민법을 알아야 되죠. 민법에 대한 집행 절차니까. 그래서 민법에 의해서 우리가 그 실제법적인 권리 관계와 법률 관계를 알아내면 그것을 통해서 이제 소송 절차에 들어가고, 그 소송 절차를 규율하는 게 민사소송법이고, 소송이 끝난 다음에 그 집행 절차를 규율하는 게 바로 민사집행법입니다. 시작은 민법에서부터 시작하죠. 그렇게 되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을 좀 보고, 그 다음에는 이제 부동산 등기법을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부동산 등기법은 사실 그것도 민법에 기본적인 용어나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. 물권법에 보면 어떤 부동산 등기법이 기초가 된 실제법적 내용이 당연히 물권법에 있죠.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도 좀 민법과 많은 연관성이 있고 부동산 등기법을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이고요. 그리고 또 공탁법. 공탁법도 사실 민법이랑 상당한 연관성이 있고, 또 공탁법은 민사집행법과도 많은 연관성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공탁법에는 집행공탁이라는 것이 있어요. 기본적으로. 그리고 변제공탁 이런 것도 있고, 변제공탁 내용은 또 민법의 내용이 나와 있고, 집행공탁은 또 민사집행법의 내용을 알아야지만 이 공탁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여러분이 이런 민법과 민사집행법, 부동산 등기법, 공탁법을 이렇게 같이 순서대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민법과 좀 연관이 돼 있어요. 하지만 민법에서 뻗어나옵니다. 상법. 민법의 기본적인 어떤 내용을 안다면 상법을 공부하시고요. 상법을 공부하시고 나면 상업등기법을 공부하셔야 돼요. 왜냐하면 상법과 상업등기법은 정말 한 세트입니다. 민법과 부동산 등기법처럼 상법을 알아야지 그 상법의 내용에 따른 절차를, 상업등기 절차, 법인등기 절차를 규율해 놓은 것이 상업등기법입니다. 그래서 상법과 상업등기법은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. 민법은 모든 과목에 걸쳐져 있는 어떤 그 지배를 하고 있는 무슨 왕 같은 느낌이죠. 그 아래에 이렇게 가지가 민법이라는 크나큰 지도자 아래에 상법이 있고, 민사집행법이 있고, 부동산 등기법이 있고, 공탁법이 있고,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래쪽에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상업등기법과 상법은 좀 연결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, 그 다음에 이제 헌법은 사실은 뭐 크나큰 좀 독자적이에요. 약간 달라요. 다른 민법의 어떤 하부적인, 물론 당연히 기본적으로 그것도 그런 법률 용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헌법은 조금 독자적입니다. 근데 헌법하고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과목이 있어요. 바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. 그게 왜냐하면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그러니까 헌법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고 당연히 민법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왜 헌법이랑 연결이 되어 있냐면 이게 약간 국제법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그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나와요. 그런데 그 내용이 헌법에도 조금 있습니다. 그래서 약간 헌법을 보고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보게 되면 조금 더 용어나 내용이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1차를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기본적으로는
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민법이 모든 영역을 아우르고 있습니다. 예, 민법이 왕입니다. 예, 민법 아래 좀 충신들이 있죠. 민사집행법, 예, 그리고 부동산 등기법. 또 민법과 부동산 등기법을 조금 같이 알면 예, 공탁법이 상당히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워지고요. 그 민법 아래 상법이라는 또 크나큰 법률이 자리 잡고 있고 그 상법을 또 같이 옆에 붙어 있는 법률이 상업등기법입니다. 헌법이라는 또 법이 있고 헌법과 좀 겹쳐질 만한 내용이 있는 것이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.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좀 아시고 공부할 때 약간 중첩되는 부분을 같이 좀 이렇게 리마인드해서 공부를 하신다면 훨씬 좀 이해가 빨리 되고 더 공부 시간을 또 단축하실 수도 있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윤동현 법무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